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인지가 이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네.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보통 일반적인 컨트롤 판넬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그거 열거나 부숴가지고 손으로 못하면 전선을 잡아 다닐 수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그냥 차단기를 내리면 돼요. 안에서 그냥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냉동 콜센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냉동 창고 설치나 그다음에 수리 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 창고는 어떤 때 보통 교체를 많이 하시나요? 교체는 많지 않은데 주로 수리겠죠. 수리 쪽이 많을 것 같고, 교체라고 하면 판넬로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짓는 거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작게 두세 평도 하고, 상가에서도 뭐 5평, 10평, 그다음에 대형 공장에서는 100평, 200평, 뭐 1000평도 이렇게 있는데, 뭐 10년, 20년 이렇게 주기가 이제 넘어서 단열이 많이 떨어지거나 기계의 이제 순환이 이제 다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교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고 이전 설치나 가지고 있던 거 이제 철거라든가 뭐 이런 거 서비스 이런 거 이제 그대로도 있는데 신규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 중고로 뭐 좀 싸게 설치를 그렇죠. 해주시죠. 중고는 새 거에 거의 한 60% 수준이니까 많이 저렴하죠. 일은 더 힘들면서. 아무래도 요새 불경기다 보니까 네, 교체 주기가 되게 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엔진과 같은 게 콤프라고 하는데, 그게 고장났을 때 이제 기계 교체 주기가 일어나는 거고, 10년, 15년 이상 되면 판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새롭게 교체하는 분이 있고, 대부분은 평균 기계를 따지면 한 10년 정도 후에 기계는 교체한다고 보고, 물론 이제 자동차처럼 그 과정 중에 이제 소모품으로 돼 있는 것들은 사이에도 계속 교체가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버튼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짜잘한 게. 그런 것들 이제 교체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고객님들이 어떻게 알고 이제 대표님한테 많이 이제 의뢰를 받으시나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뭐 10몇 년 전 이럴 때는 거리 현수막을 붙였죠. 현수막을 붙여댔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병행했던 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블로그는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서 계속 알리고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네. 영상을 따로 올리시나요? 아니면 사진으로? 사실 영상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나요.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작업할 때 그냥 막 찍어 놓은 것 같다 막 그냥 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편집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에 냉동 창고를 고객님들이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네네. 가격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새 거 같은 경우는 현 시세로 하면 평당 한 230? 그 정도가 최저가고, 이제 조금 더 좋은 판넬은 뭐 250에서 30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상가나 이런 데서 많이. 상가도 많이 하는데 주로 최근까지는 시골에서 많이 했죠. 시골에서요? 정부에서 이제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했었고, 지금은 거진 이제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지원 사업들은 많이 이제 줄어드는 편이고, 상가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많이 줄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남아있긴 하죠. 대략 좀 업종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농어촌, 산촌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에서 예를 들면 음식점, 정육점 비롯해서 뭐 카페, 여러 가지 먹는 거하고 관련된 곳에서는 다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식품, 뭐 이런 식품 관련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장이나 식품업을 한 곳에서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뭐 이번에 뭐 쿠팡에서 불이 났지만 대형 물류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식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관련이 돼 있는 쪽에 대형 물류에 있는 곳에서는 저온창고 냉장고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요. 냉동 창고 이거 일하시면서 좀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을까요? 기억나는 사건들은 많죠. 주로 어떤 뭐 따뜻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위험해서 죽을 뻔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실. 어떤 때는 여러 명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가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높이 4m의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갔다가 작업하다가 사다리에 혼자 떨어진다든가, 어떤 때는 중고 이전 설치를
해주는데 냉동창고예요. 이거는 냉동창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냉동창고 문이 안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아찔하네요. 얘는 이제 온도는 계속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 그 작업하시는 소비자는 음악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열어주는 거죠. 다행히 이제 전주에서 작업하던 거라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아, 이거 안에 있는 내가 전선을 끊어야지 맞는 것인가? 왜냐면 기계가 안 돌면 살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전선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하다가 이제 전주니까 집에 전화를 했죠. 좀 빨리 달려와라. 그랬는데 다행히 그 전화하고 나서 한 1분 후에 그 소비자분께서 문을 열더라고요. 저 부르셨어요 이러면서 진짜 죽을 뻔했죠 사실. 다행히 그때 휴대폰을 가지고 가셨었나요? 네, 저는 이제 웬만하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요. 왜냐면 그런 위험한 것들을 조금씩 겪으니까 혹여 이제 다치더라도 이제 새 거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 중고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고도 이제 문이 고장날 확률이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문을 안 닫거든요, 사실 작업할 때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제대로 온도가 떨어지는지 좀 어느 정도 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문을 닫고 뜩 들어갔던 건데 안 열렸었죠. 아, 이게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특히 이번에 요새 김부장이라는 네. 드라마가 유명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어린 꼬마이가 이 냉동 창고에 갇혀 있는 그런 죽을 뻔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 네. 혹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전선을 끊는다든가 그런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게 있었긴 했는데 네. 왜냐면 온도 조절기나 이런 것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아. 화면에 보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아. 밖에 있어요. 밖에서 조절을 해요. 아. 그래서 근데 김 부장 민지였나요? 네, 맞아요. 민지가 이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네.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보통 일반적인 컨트롤 판넬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냥 그거 열거나 부숴가지고 뭐 손으로 못하면 어찌됐든 이제 전선을 잡아다닐 수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그냥 차단기를 내리면 되니까 안에서 그냥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경우는 천장에 조금 높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함 같은 거를 부시든가 해가지고 선을 빼버리는 게 가장 좋죠. 아. 어차피 전기가 이제 안 돌아가면 온도가 계속 낮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선을 끊어버리는 거나 빼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 안쪽에서 아예 전선을 예, 빼버리고. 아니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팬이 이렇게 돌아요. 팬이 돌면 이제 꼬챙이 같은 거. 골챙이 같은 걸로 팬을 부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 딱 돌면 돌다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팬이 안 돌면 냉동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얗게 냉기는 오는데 이게 안 되면 네. 온도는 제대로 안 떨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위험하니까 사실은 전선을 손 잘 안 닿게 이렇게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빼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저희도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쨌든 살아야 네, 되니까. 이거야 수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갇힌다고 했었을 때뭐 골든타임은 대략. 아, 이게 저온 저장고, 내가 냉장이죠? 그렇게 온도가 높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냉동이면 이제 이게 위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일반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왜냐면 엄청 추워가지고 몸이 이렇게 얼어버리거든요. 그 김 부장처럼 그 정도 있었으면 이미 못 버텼을걸요. 사실, 실제로는. 왜냐면 냉동이 엄청 세니까. 영하 20도인데 그걸 그 교복만 입고 버티기란 쉽지 않아요. 저희도 그냥 아예 차에 여름에도 아예 이렇게 파카를 갖고 다니거든요. 운동창고 작업할 때는 그거 입고 들어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어쩔 수 없이 갇히는 일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시골에서나 이렇게 가게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문을 절대 닫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살짝 열어놓고 핸드폰을 꼭 가지고 가라. 혹시나 하니.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는 무조건 문이 안쪽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오래되면 이게 고장이 나니까 당부를 많이 하죠.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냉동 창고 설치나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면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든 뭐 이렇게 외국 같은 데는 자격증 같은 게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저희 나라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현업에서 열심히 그 일을 배우고 숙련이 되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건설 허가업이나 기계 공사업 같은 큰 회사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데 작은 회사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아. 꼭 자격증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존행동 자격증이 있죠. 또 이제 누가 뭐 얼마 잘해? 이렇게 물어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시작을 했죠. 아,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에 대한 신뢰나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잖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뭐 수준이 높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게 있는 걸로만으로도 아, 저 사람은 그걸 따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구나, 성실하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입증이 될 수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만 계속 일을 하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끔 공공기관이나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경력에 따른 그 도급 단가라는 게 있어요. 아. 인건비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국가 자격증에 뭐 기능사, 뭐 산업기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능사는 뭐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위는 얼마, 뭐 얼마. 그런 걸 따지는 회사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즘은 그렇게 뭐 안 따지긴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보통은 회사 들어가서 실무부터 배우고 나중에 따는 걸 좀 추천드리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사람을 더 뽑고 싶은데 사실 배울 사람이 없어요. 안 배우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글은 올려놨거든요. 뽑으려고 해도 잘 안 배워요. 대신에 만약에 이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라도 배운 다음에 독립을 하면 좋겠고 배우면 또 성실히 하면 기술은 잘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면 요즘 후임이 없어요, 사실. 여기 막 전라북도 봤을 때 냉동 쪽으로 그러니까 에어컨은 제외하고요. 에어컨은 좀 쉽게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에어컨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냉동 쪽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40대 이하가 없는 것 같아요. 45세 이하가 없나? 쉬운 에어컨 있잖아요. 벽걸이, 가정용 취급하는 에어컨은 그냥 20, 30대들이 쉽게 접근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냉동 쪽은 또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이쪽으로. 하기 좀 생소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니,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이제 에어컨은 약간 건설 쪽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계만 달고 전선만 연결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철 파이프라고 하죠. 각관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용접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판넬로 지붕도 해달라고 그러고 선반도 해달라고 그러고 용상이 많거든요. 옵션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또 갖춰야 되잖아요. 용접기, 각관 커팅기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에어컨 하면 없어도 될 것들이 많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이거를. 저도 이제 월급쟁이 할 때는 2, 300대 사이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영업을 할 때는 그거 이제 어떻게 내 고객을 많이 만드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독립을 했다. 그러면 일단 월급쟁이보다 많습니다. 월급쟁이보다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그냥 이렇게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는 그 정도 나온다고 500에서 1000만 원이요? 네. 조금 더 저온 창고, 냉동 창고도 이게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 창고, 저온 창고 짓는 거 말고 또 항온항습기나 칠러라는 냉동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점점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 있는 대형 냉동기 또 수리도 있고요.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크기나 레벨이 높아지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뭐 2천, 3천 이상 찍는 사람도 많고. 수요는 그럼 꾸준히 있는 편이죠? 수요는 많죠. 다만 기술이 있냐 이게. 그쪽은 갈수록 또 기술 배우기도 어렵고 왜냐면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본인들도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잠깐 뭐 6개월 하다 힘들어요 하고 그만둬버리면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람은 쟤는 곧 그만두겠다 이럴 정도 되면은 기술을 쉽게 풀기가 쉽지는 않겠죠. 대표님은 그럼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좀 과정이 많은데 크게 이제 저기로 하면 이제 냉동하기 직전에는 전라북도 산하기관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공연 이벤트 쪽 일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오, 이벤트 쪽으로요? 네. 전주에서 안 해본 축제와 이벤트는 없으니까. 완전 경력자셨네요. 네. 어쩌다가 그러면은 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냉동창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공연 쪽 하다가 이제 산하기관에 이제 누구 추천으로 해서 한 4년만 근무해라.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능력이 있다
보다는 이제 누군가 좀 가서 이제 좀 그런 쪽 일이니까 좀 도와줘라 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전라북도 지금은 이제 바이오 융합진흥원으로 바뀌었나? 과거에는 이제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IC 근처에 있는데, 그때 그 팀이 만들어진 그게 계기가 TF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TF가 뭐였냐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TF예요. 이제 익산에 있잖아요.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5명의 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큰 규모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모아서 그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과를 했고, 통과를 하면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단히 포럼, 그다음에 국제회의,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최했어요. 포럼, 세미나 개최하는 것도 결국 이벤트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제가 업무를 또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거진 4년이 다 끝나가는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제 업무는 이제 끝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부서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쪽 바이오 생물적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업무지, 제가 뭐 그쪽 업무를 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새로운 분야다. 어렵더라고. 근데 그러던 차에 참 지루하다 이런 차에 이제 후배가, 형님 이런 냉동 관련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그때 에어컨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에어컨에서 이제 냉동기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형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형님이 옆에서 좀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형님 많이 이런 막일은 많이 안 시키겠다. 형님이 좀 관리해주고 영업적인 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름 책상에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지만, 아무튼 이제 책상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고 있는 차에, 그래 몸 쓰면 덜 피곤한데 약간 이런 나름의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몸이 되게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의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좋아요. 그걸 계기로 이제 이렇게 시작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독립을 또 했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또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찌됐든 저는 아까도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시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이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나 수리는 되게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에어컨보다 적어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회사로 일단 들어가서 최소 한 2년 딱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나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 무조건 도전해라. 절대 AI가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이다. 수 없다. 왜냐면 그 회사나 공장에서 시설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뺏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필드로 뛰잖아요. 그렇죠. 시골도 뛰고, 그다음에 막 기계나 뭐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저희는 하니까, 그런 것에서 수요가 되게 많아요, 생각. 그리고 처음 이제 독립해서 뭐 한 1년은 사실 힘들었거든요. 고객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꾸준하게 뭔가 이런 온라인에서 있던 마케팅이나 홍보는 잘 못했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블로그밖에 없었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작업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이 일을 하다 보면 웬만한 회사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저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 그 회사 그 후배 사장도 얘기했던 게, 형님 이거 사업 좋아요. 손가락에 드릴만 당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80이든 90이든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요새 또 AI가 들어오면서 대체되는 직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직업은 아무래도 대체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찌됐든 어떤 직업이든 어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 뭔가 막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름 냄새 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직업처럼 보이는 이 일을 저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냥 편하고 홈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도 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뭐 강사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쪽에 이 바운더리에 들어와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좋고, 저는 저희 자녀도 있지만 이런 일들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해서 이렇게 좁은 취업문에 있는 그런 어떤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약간 몸으로 하면서도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네.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전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냉동 창고를 설치하시거나 고객님들께 한 말씀 하세요. 고객님들께는 늘 감사하죠. 감사하고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늘 주시는 거니까 늘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동창고를 출입을 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또 온도 같은 거는 제 물건이 아니잖아요, 고객님.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온도 체크를 잘 해서 작은 고장으로 인해서 돈이 조금 들 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미리 늘 얘기하는데 미리 체크해서 경제적으로 손해 입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